트럼프는 방금 파키스탄행 평화협상 일정을 취소했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직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 협상에 더 이상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싶으실 겁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 글로벌. 미국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자레드 쿠슈너는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 전에 임무를 중단시켰고 테헤란이 협상을 원한다면 미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가 강화되고 새로운 제재가 이란의 유령 석유 선단을 타격하며 정권이 안팎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한 입장에서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강경하며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쪽은 워싱턴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팍스뉴스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의 대표들은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기 위해 18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백악관이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협상 테이블에 더 이상 의존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란은 시간을 벌고 자신의 경로를 보존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자라그티가 파키스탄을 명확한 진전 없이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하심 무니르군 최고 사령관을 포함한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목표는 전쟁을 끝내고 지역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표단이 미국 특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떠나면서 회담에 의문이 제기됐고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결정을 협상 과정에서의 심각한 균열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사는 와이코프와 쿠슈너가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것을 중단시켰고 이란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점이 이번 위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외교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제는 테헤란이 정한 속도가 아니라 미국의 통제하에 진행됩니다. 파키스탄은 양측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외교적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관계가 있고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며 위기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늘 그렇듯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언급하지만 워싱턴의 핵심 요구에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대화처럼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미 재무부는 이른바 이란의 그림자 선단과 관련된 기업과 선박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테헤란이 제재를 피하고 정권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석유를 은밀한 경로로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목된 대상 중에는 중국의 헝리 페트로케미컬 정유소와 이란산 석유 운송에 관여한 수십 개의 기업과 선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 팻 헥세스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폭스뉴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봉쇄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미국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해상 봉쇄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위기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을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헤란의 계산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이전에는 정권이 장기적인 협상, 강경한 연설, 그리고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우회 경로에 기대를 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세 가지 전선을 동시에 결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외교, 경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입니다. 이것은 다층적인 압박입니다.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닫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는 선박의 항로를 막습니다.
군인들과 평론가들은 이 상황을 이란이 양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코타 마이어, 해병대 출신의 참전 용사이자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은 폭스뉴스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란 정권이 더 강한 압박을 받아야만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는 능하지만 약함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르그 섬이 언급되면서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 섬은 이란 석유 산업에 있어 전략적인 요충지로 여겨집니다. 테헤란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르그에 대해 더 강경한 경제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석유가 정권의 구조를 지원한다면 이 경로에 대한 어떤 압박도 이란이 권력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이터 통신은 취소로 인해 즉각적인 외교적 진전의 희망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이란은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이 최대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거부는 더 많은 양보로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정권이 더 큰 압박을 피하고 싶다면 중재자를 통해 모호한 신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이란 위기에 대한 내부적인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권 지도부 내에 혼란이 있다고 말했고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테헤란이 지치고 분열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완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압박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 위기는 또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국, 에너지 구매자들, 해운사, 보험사, 운송회사들은 이란산 석유와의 어떤 연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정유소가 표적이 될 때 시장은 워싱턴이 테헤란뿐만 아니라 테헤란이 경제적으로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이들까지 겨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압박의 가혹한 부분입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리기 위해 꼭 군사적으로 패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박들이 감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매자들이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재자들이 힘을 잃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서히 정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일 여유를 잃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는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했고 석유와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정권을 지탱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